앞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중적으로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진로를 찾고 선택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문승태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가운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5일이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네. 그 안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자유학기제랑 연동해서 이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 운영하겠다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 좀 길어서 어렵긴 네네. 합니다만 네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네. 보다 실질적으로 그 진로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또 특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를 집중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즉 말해서 그 심리 검사나 네. 진로 상담 체험들을 다양한 진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진로를 체득시킬 수 있도록 네.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취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 네, 경험치를 쌓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난 2010년도부터는 네. 1차 기본 계획이 이미 추진이 된 거고 이번에 네네. 2차 계획 발표가 네네,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2차 계획이 1차 계획하고 좀 다른 점 네.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차 계획은 10년부터 13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 계획은 주로 그 초중고 학생 중심의 그 양적인 진로 체험 기회 확대에 있었습니다. 아, 양을 늘리는 중심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사회는 지대가 풍부해야 되다,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2차 계획은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 실현을 위해서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진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까지 포함한 진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학생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학부모까지 같이 진로 교육을 받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진로교육센터라든지 또 네. 지역 진로교육센터, 범사회적인 진로교육 체제가 네.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거국적인 대승적 차원에서의 예, 예. 새로운 변화입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끄는 부분인데 예. 실제로 교육 대상이 지난 때보다 더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상보다도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예. 정도인가요? 계획은 저희들이 그 대상은 그 초등부터 대학까지 네. 또는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수화라든지 네. 이런 그 또는 탈이북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까지 전체 포함하는 거고요. 네. 또 저희들이 그 온 오프라인으로 학부모들을 직접 상담을 해주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또 별개로 예, 추가적인 장치가 더 마련이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커리어넷이라는 저희들의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직접 상담도 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초등에서 대학교까지 네.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 학교급별 교육 내용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와 연계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진로 체험의 질적인 포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렇죠. 나눕니다. 나눠져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아. 쪽.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과 연결되는 이런 진로 상담을 많이 강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네. 대학 같은 경우는 치창학과 연결돼서 아이들의 진로 선택을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 네. 그렇게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네. 또는 체계적으로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대학 과목으로 치자면 교양 선택이냐, 전공 네. 필수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 1학년 때, 1, 2학년 때, 저학년 때부터 네. 진로 관련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에 포함돼 가지고 이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현장 시스템이나 인턴십을 좀 강화해 가지고 네.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업 운영 형태가 지금 저희가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네.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 활용형, 예, 예. 지금 창체 활용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줄여서.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과 연계형 두 예, 가지가 예.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각각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창의적 체험 활동은 현재 그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네.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중에서 주로 학생의 발달 수준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진로 활동의 비중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그 진로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진로 심리 검사라든지 네. 상담, 체험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는 진로 동아리를 만들어갖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네.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교과 연계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이 이걸 좀 편성을 한다든가 네. 또는 사회 교과목에 그 있다면 창업이라는 교과목을 좀 볼 네.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그런 다른 다양한 CEO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네. 아이들이 발표하고 또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의 체험 활동이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의견 내고 맞춰가는 네네. 부분에서 굉장히 또 자율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과 연계형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그 개연성을 네. 염두에서 네. 전공자들, 전문가들을 또 가이드해주는 부분에서 네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방식 다 예. 맞춰서 네네. 활용하게 되면 네. 분명히 시너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감사합니다. 듭니다. 자, 아무래도 이 청소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직업 예. 체험 교육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계속 제공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셨죠? 이세돌과 예, 알파고의 바둑 대결 네, 보셨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려면 아이들이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상 창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아, 또는 인공지능 이런 직업들의 변화를 미리 네네. 좀 볼 수 있게 VR 같은 가상 네. 현실 직업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네. 또는 이제 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예를 들면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는 진로 체험 버스 같은 거를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네. 또 농산어촌 원격 우리 제일로 멘토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네. 다양한 멘토들을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2020년까지 이것을 대폭적으로 좀 확대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학생들이 미래 직업 세계를 예측하고 네. 또 양질의 교육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촌 쪽 네네. 격외지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제공을 받았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진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이 농산어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네.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또 지역이 아주 대전 특구 같은 경우는 과학 특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학 특구 같은 데다가 아이들이 카이스트에서 와서 진로 과학에 대한 것을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그래서 과거에 같으면 진로 체험을 우리가 단순히 견학을 한다든가 본다 네. 이런 개념이었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렇죠. 진로 선택을 함양시키고 네. 설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함양시키는 거죠. 결국은 아주 양적인 것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고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직업 체험 기회가 생긴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 진로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된다면 협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교육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장치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작년에도 한 170개 정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미 진행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공기관도 도움을 주시고 네. 민간기관들도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협력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 네. 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은 전문가들의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네. 또는 부처 간의 협력도 아주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지역 진로 교육은 결국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간의 그렇죠. 모든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네. 해야지 결국은 진로 교육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 이제 예.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와 연계하고 네. 연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로교육 집중 학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6년에는 초중고 연구학교 한 37개고, 네. 일반고 한 37개고
협력교 한 300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 2020년까지 이걸 점증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네. 2020년에 한 시범학교 1,000개고 협력학교 한 2,000개고 네. 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결국은 이것이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마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교들이 그렇죠. 참여를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자, 오늘 내용은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발표 내용 중에 예. 지금 얘기한 이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 예. 관련 내용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승태 교육부 진로교육정책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